국산 전투기가 러시아 전투기와의 맞대결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KF-21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KF-21과 러시아 구형 전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장차 해외 전투기 시장에서 4.5세대 전투기 KF-21이 러시아가 현재 개발 진행 중인 첨단 5세대 스텔스기를 누를 수 있다는 것인데요. 만약 국내에서 나온 예측이라면 지나친 억측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해외의 군사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내용이라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냉전 시대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와 소련의 공산권이 철의 장막 안에서 군비 경쟁을 펼치고 때로는 제3세계 국가를 통해서 대리전을 벌이곤 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정보도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만약 한쪽이 어떤 무기 체계를 개발한다고 하면 일단 공포심에 주눅이 들어 상대 무기의 성능을 비현실적으로 과대평가하며 온갖 루머가 생성되기도 했습니다. 냉전이 종식되고 많은 정보가 오픈된 현재에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대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과대평가됐던 무기의 성능이 거짓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심기일전한 러시아가 새로운 스텔스기를 내놓으며 미래의 수출 시장을 노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KF-21과 치열한 대결을 벌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러시아가 전쟁에서 질 것이라고 믿는 건 환상일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아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군사 관계자들을 충격에 빠뜨린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하고 있다는 환상에 빠져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미국의 큰 실수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또한 러시아 경제를 압박해 러시아인들이 푸틴에게 반발하게 만들고 전쟁 수행 능력을 망가뜨리자는 미국의 계획은 사실상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은 계속되는 공세 실패와 프리고진의 쿠데타 시도에도 권력을 유지하며 러시아군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전황도 우크라이나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군수물자 부족으로 반격은커녕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벅찬 상황인데요. 미국은 물론 서방 세계의 지원이 한계를 드러내고 그 틈을 노린 러시아가 무기와 탄약을 충원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걷잡을 수 없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북한과 손을 잡은 러시아는 북한제 포탄과 무기를 수입하는 결단을 내리며 부족한 군수물자를 북한 무기로 보충하고 있는데요. 실제 전장에서 북한 무기를 심심치 않게 보았다는 우크라이나 병사들의 증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러시아는 군수물자를 확충하는 한편 미뤄왔던 무기 개발에까지 다시 힘을 쏟게 되었는데요. 얼마 전 러시아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주목을 받았던 수호이 75 체크메이트의 프로토타입이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체크메이트 생산업체 로스텍은 보도자료를 통해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수호이 75는 러시아 최초의 스텔스기 수호이 57과 달리 수출용으로 개발되고 있는 로우급 전투기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는 F-35의 자리를 위협할 만한 차세대 전투기로서 각광을 받은 기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은 순식간에 사그라들었는데요. 러시아는 전선으로 보낼 물자도 부족했기 때문에 당초 2022년에 양산을 발표했던 것과 달리 시제품 제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전투기가 보여준 실망스러운 전과와 퍼포먼스 탓에 수호이 75의 스펙은 카탈로그 스펙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더 이상 러시아가 제조사에서 내세우는 것만큼 대단한 전투기를 만들 능력이 없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카탈로그 스펙이라도 어느 정도 구현만 된다면 대단한 전투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수호이 75 체크메이트는 쌍발 엔진인 수호이 57과 달리 단발 엔진을 가진 전투기로 대형 에어 인테이크와 수평미익이 없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게다가 로우급이면서 F-35를 압도하고 F-22와 맞먹는 거대한 동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연료 탑재량도 많아서 체크메이트의 경우 내부 연료만으로 2,900에서 3,000km 비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STOL 능력도 좋아 400m 정도의 활주로만 있어도 이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텔스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가성비를 자랑한다는 점인데요. 한간에는 F-35A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소문이 돌 정도로 적어도 가격면에서는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전투기입니다. 여기에 A사 레이더는
물론이고 360도 광학 및 무선 정찰 시스템, 광학 조준 시스템 및 광역 통신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F-35를 압도하는 스펙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동원된 수호이 30 전투기가 드론에 의해 격추되는 말도 안 되는 참사가 발생하고 부품 불량률이 높아 제대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투기가 없는 등 러시아 전투기에 대해 전반적인 불신이 높아지며 수호이 75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었습니다. 수호이 75는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개발을 완료하지 못하고 기억 속에서만 남을 기체가 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러시아가 수호이 75의 프로토타입 생산을 시작했다고 밝히더니 개량까지도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심지어 벌써부터 여러 국가에 수출을 시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에는 나이지리아군 관계자가 러시아 아프리카 포럼에 참석하면서 수호이 75 구입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고, 러시아는 인도와 중동 국가들을 상대로도 수호이 75 세일즈에 나섰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호이 75의 화려한 부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황이 돌변하자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 전투기가 방산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이 허황된 예측이라고 말하며 러시아에 두 번이나 속지 말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저명한 군사 전문가 루벤 F. 존스는 국제항공 전문지 에어온라인을 통해 러시아 수호이 75 전투기가 주목받고 있는 현상에 대해 쓴소리를 남겼습니다. 루벤 존스는 수호이 75는 생각보다 매력적인 전투기가 아니라고 말하며 러시아의 과장 광고에 속으면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중동 국가들이 미국 F-35를 구매할 수 없다고, 대신 러시아의 수호이 75를 도입한다면 되돌릴 수 없는 어리석은 일이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수호이 75가 전혀 성능이 검증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 전투기가 형편없는 성능을 보여준 것을 기억하라고 일갈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 악화로 미국의 최첨단 전투기를 구매하지 못한 중동 국가들이 다급하게 스텔스 전투기를 구매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더 나은 선택지를 생각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F-35를 대신할 가장 최고의 대안으로 대한민국의 KF-21을 언급했습니다. F-35에 가장 근접한 4.5세대 전투기일 뿐더러 5세대 개량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와 달리 정치적인 부담도 없기에 중동 국가들의 가장 훌륭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KF-21이 수호이 75는 물론 F-35보다도 수출 경쟁력이 뛰어나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F-35 엔진은 현존하는 최고의 전투기 엔진 중 하나이지만 슈퍼크루징은 고사하고 가속력마저 떨어져 공중전에서 우위를 선점하지 못할 것이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붙습니다. 근접전은 고사하고 시계의 교전에서조차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거나 공격 후 이탈 과정에서 적기를 따돌리기 힘들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미국 싱크탱크인 랜드 연구소에서 실시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결과에 따르면 F-35는 중국의 젠-12를 상대로 전멸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랜드 측 평가는 이 비행기는 속도, 선회, 상승 중에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냉정히 봤을 때 F-35의 기동력은 이전 세대의 전투기들에 비해 가속력과 선회력, 회복력 등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선회력은 순간과 지속성 모두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스텔스 기능을 앞세운 F-35의 전략성은 분명 우수하지만 제공권 장악이 수행되지 않은 상태라면 전선에 투입하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KF-21은 이미 한 수입니다. 소형 기체이다 보니 슈퍼크루즈 기능은 마하 1.2가 한계지만 순간 최대 속력은 마하 1.8을 웃돕니다. 게다가 공군의 강력한 주장으로 쌍발 엔진을 탑재한 덕에 1100km 이상의 전투행동 반경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체 개발한 A사 레이더와 EW 수트를 비롯한 전자전장비를 탑재해 다양한 작전 영역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무장 탑재량이 7.7톤 내외인 것으로 부족한 편입니다. 하지만 10여 종의 GBU 계열 레이저 유도 폭탄뿐만 아니라 국산 마크82, 마크84 폭탄, KGGB부터 ADD가 개발 중인 ALCM 등 다양하고 폭넓은 무장을 운용하며 탑재량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KF-21이 수호이 75보다 낫다고 평가한 군사 전문가는 KF-21 개발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막 시제기 제작에 들어간 수호이 75보다는 양산을 앞둔 KF-21이 훨씬 나은 대안인 것은 당연합니다.
품질이나 성능에 있어 검증이 불가능한 러시아 전투기보다는 이미 여러 차례 시험 비행과 대중공개를 통해 성능과 완성도를 증명해낸 KF-21이 더 믿을 수 있는 전투기라는 건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출에 있어서도 열린 자세를 보이는 점 역시 러시아 전투기에 비해 KF-21이 더 유리한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폴란드와 아랍에미리트까지 KF-21 개발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면서 향후 사업의 지속성 역시 보장을 받은 상황입니다. 또한 러시아 전투기를 수입할 경우 개량 및 실전 배치에 있어 미국과의 외교 관계까지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 그런 위험성이 없기에 외교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중동 국가들의 입장에서 KF-21보다 매력적인 선택지는 찾기 힘듭니다. 게다가 KF-21은 향후 개량을 통해 5세대 전투기로 변모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물론 함재기형과 전자전기형 등 다양한 파생형의 등장까지 예고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6세대 전투기도 KF-21을 기반으로 개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기에 KF-21을 구매한다면 차후 대한민국의 6세대 전투기 개발에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뢰할 수 없는 러시아 전투기 대신 미래가 창창하게 펼쳐져 있는 KF-21이 더 나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KF-21 사업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지혜롭게 위기를 극복하여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당당한 한 축으로 자리 잡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